낙찰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권리 산정 기준율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단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가르쳐주는 티처 부가테킴입니다. 오늘은 경매 물건 중에서도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싸게 낙찰받고 나중에 신축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잘못 잡게 되면 입주권도 없고 건물이 현금 청산되는 경우도 있어요. 이런 얘기도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도 추후 영상을 통해서 계속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.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개발 경매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자, 먼저 재개발 경매가 어떻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째로 감정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. 왜 그러냐면요, 이런 집들은 되게 조금 오래되거나 낡은 집이 많다 보니까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 물건의 감정이 조금 작게 저렴하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감정가가 적게 나온 물건들은 경쟁률도 낮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초기에 선점하면 굉장히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재개발 투자의 핵심이죠. 입주권이 딸려올 수 있다는 것. 다시 말해서 신축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가 있습니다.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희가 청약을 하거나 이렇지 않고 당첨되지 않고서는 아파트를 들어가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? 근데 재개발을 통해서 좀 구축 빌라를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이 물건이 재개발까지 된다고 한다면 로또처럼 청약을 하듯이 저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경매, 재개발, 구축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. 셋째로는 또 보상금 또는 나중에 혹시라도 현금 청산 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우리가 잡은 가격보다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다면, 그리고 또는 가지고 있다가 나가게 될 때 이주비 보상이라든가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렇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볼 때 보는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앞으로의 과정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재개발 경매에서 실수하지 않으시려면 이 세 가지는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. 첫 번째로는 입주권 유무 확인입니다.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주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. 꼭 낙찰 받기 전에 조합에 문의하셔서 이 집에 입주권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만약에 입주권이 없으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조합원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. 해당 물건의 권리 산정 기준일을 꼭 확인하셔서 이 물건이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되고요. 낙찰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권리 산정 기준율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단순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. 세 번째, 관리 처분 인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관리 처분 인가 전이면 분양 신청도 할 수 있고 입주권도 받을 수 있고요. 인가 이후이면 이미 분양 신청이 끝나서 입주권은 못 받고 그냥 청산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 입주권이 있는지, 조합원 자격에 승계가 되는지, 관리 처분 전후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. 이 세 가지는 꼭 낙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중요 포인트입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 재개발로 진행하는 지역에 경매로 낙찰받는 건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찌 보면 다시 오지 않을 로또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청약,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조심할 것도 있다고 설명드렸죠. 혹시라도 저희가 모르고 덤볐다가 실수하면 굉장히 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입주권이 있는지, 조합원 자격은 승계가 되는지, 관리 처분은 되어 있는지, 그 전인지 후인지, 이 세 가지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. 최소한 이 세 가지만 알고 진행을 하셔도 실패할 확률은 확 줄어드실 거예요. 그럼 다음 편에서는요, 그럼 어디가 재개발이 진행이 가능한지 또는 그 조짐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 바로 재개발 예정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거와 연결해서 실제 저희가 진행한 물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재개발되는
성북동 재개발 신통기획 지역이라든가 또 불광동도 추진 중인 지역, 그리고 신정동의 재개발 지역도 있습니다. 여기에 신통기획에 포함된 곳도 있고 아직 되지 않은 곳도 있긴 한데, 실제 진행해서 된 사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희가 선점하고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런 내용도 앞으로 보여드릴 거니까요. 계속 추가로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 남는다고 볼 수는 없고요. 이제 감정을 똑같이 하죠. 이제 그 물건을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를 감정을 해서 이 물건의 보상가가 정해지는 거죠. 보통 토지 보상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. 그러니까 만약에 논밭이라든가 이런 데가 재개발, 재건축을 해서 아니면 신도시가 바뀌게 되면 그런 걸 보상을 받기도 하잖아요. 단순하게 그걸 아파트가 아니라 이 대가를 받고 청산하게 되는데,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에 맞게 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치보다는 못 미칠 수 있다는 거죠. 아무래도 아파트가 우리가 목적으로 재개발 투자를 했다면 그거보다는 한참 저희가 원하는 목표에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